유동적 무효는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대에서 허가받기 전의 상태하고 무권대리가 있습니다. 추인하기 전.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유동적 무효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대해서 허가받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유동적 무효는 워낙 중요하고 해마다 거의 나오는 편이고요. 2019년 문제도 나왔었죠. 문제는 쉬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미등기전 매부 이게 나왔거든요. 뭐 다 아시는 문제였죠. 아시는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십니다. 미리 아셔야 될 건 유동적 무효는요, 어떤 이론이 아니라 전부 판례라는 거. 우리가 예전에 배웠지만 호유관계도 판례 이론이거든요. 이중매매도 그렇고 호유관계, 이중매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는 민법전에는 없습니다.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전부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허가받기 전 일반 매매는 허가 필요 없거든요. 최근에 주택 매매를 허가받도록 하겠다 시끄럽다고 없어졌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 집을 내가 사려는데 허가받으라. 문제가 된다 해서 없는 걸 돼버렸잖아요. 허가받는다는 것은 참 피곤한 거죠. 그래서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국가로부터 개인의 어떤 사적 자치가 제한되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만 토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결혼 시간에 배우잖아요. 부증성, 땅을 늘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어가 한정되어 있죠. 그것을 효과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투기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문제되는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모든 토지가 다 허가구역인 것은 아니고 부동산 투기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국토의 반 이상이 허가구역으로 묶였다가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세종시 등등 많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고요. 허가 전, 허가를 받기 전에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허가란 뜻은 인가란 뜻으로 푸는 것이 맞습니다. 허가는 일반적으로 다 금지했다가 일부 경우 풀어주는 것이고요. 인가라는 것은 개인들이, 사인들이 일부 법률을 하면 국가가 도와주는 겁니다. 보충해서. 원래는 토지거래 허가란 것이 아니라 토지거래 인가가 맞다. 판례도 인정하고 있고요.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행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허가 우선이야. 따라서 중도금 잔금 미지급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따가 정리해드리지만 법정 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차 허가 조건으로 미리 등기해달라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일단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지. 매수인이 마음이 급하니까 허가 나오면 내 것을 하고 허가 안 나오면 돌려주자, 그런 뜻으로다가 허가 조건으로 미리 등기해달라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고요. 그리고 계약금 지급되죠. 그런 경우는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불허가 처분이 나오기 전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계약금은 불허가 처분이 나오기 전에는 돌려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 됐고요. 그래서 비록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더라도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물론 무효인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니을번에 이것도 중요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를 하더라도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은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매도인은 계약금을 2배 돌려주고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서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 하죠? 해약금 해지. 중요하죠. 뒤에 계약부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를 하더라도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해약금 해제는 인정된다. 이미 배웠죠. 민법은 계속 복습하시면서 오셔야 된다는 거듭 말씀드리고요. 비통착사 네가이죠.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도 그대로 적용된다. 중요하죠. 비진입 표시 원칙 유효 예무효, 허위표시 무효, 착오사회강박은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가 사기 이루어졌다, 그런 경우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하면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107조부터 110조까지 규정은 허가구역 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표시 약정해제 나중에 배우죠. 해제 법정해제, 약정해제가 있는데 원래 법정해제는 안 되죠. 중도금 잔금 미지급 해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미리 별개 약정으로 투약한다든지 합의해제는 되죠. 해제계약 이것도 중요하죠. 합의해제는 계약부에서 배우지만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또는 이자도 서로 청구하지 못하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도 마찬가지다. 약정해제와 합의해제는 인정이 되고, 또 당사자 사이 별개약정으로 매도인 매수는 어느 일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서로 손해배상 얼마 하겠다, 그런 약정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색 칠한 거 약정해제, 합의해제 가능하고, 별개 약정을 해서 서로 조건을 달아서 해제하는 약정도 허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전에는 말씀드렸죠? 법정해제 안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 해제에 관해서는 계약법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법정해제는 중도음, 잔금, 미지급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중도음이 미지급되었다라고 해서 매도인이 해제할 수 없고, 약정해제 가능하겠고요. 해약금 해제, 이게 모르겠으면 해약금 해제는 매도인 매수인 간에 중도음 지급 전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 2배 돌려주고,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서 해제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가능하다는 것이고, 합의해제도 가능하죠. 이게 보라칠한 거, 우리가 허가구역 내에 계약 해제하지 못한다, 그럴 때는 무슨 해제를 말한다고? 법정해제를 말한 거죠. 나머지 약정해제, 해약금 해제, 합의해제는 허용된다.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정리해드리는 것은 교재였기 때문에 교재 중간중간 여백에 써놓으시기 바라고요. 특히 교재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이제 교과서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교과서는 두껍잖아요. 보통 700에서 800페이지고요. 이건 200페이지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약해 보여? 모자라 보여?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강의를 하지만 실제 수업 시간에도 이 이상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만 충분하다고 말씀드려요. 물론 내가 전국 1등 하겠다, 민법 95점 맞겠다, 그러면 상황이 다르지만요, 의미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전국 수석도 발표했고 하지만 지금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합격만 하면 되는 거야. 과연 금물이죠. 민법을 고득점 하겠다, 그런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점수가 더 안 나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공부하셔가지고 합격만 하겠다. 제 강의 목표 40개 중에 30개 정도만 맞도록 해드릴 테니까, 물론 조금 더 하시면 90도 나옵니다. 뭐 큰 욕심 낼 필요 없고요. 만약에 민법 95다. 물론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괜히 민법 95 맞다고 또 공법 꽈락 맞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과목을 골고루 하시되 집중적으로 민법 위주로 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동차를 원하는 분들도 6과목을 똑같이 해서는 1차도 떨어집니다. 6과목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민법 중심으로 하시고 1차가 우선이고 1차 집중, 2차는 덤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2차도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이 정리한 표를 잘 보시면서 요약집 중간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요약집 한 권으로 충분하죠. 교재가 많을수록, 자료가 많을수록 불량합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한 권으로 통일해서 많이 보세요. 교과서 한 번 보실 때 요약집 이거 3번 볼 수 있어요. 보도 남습니다. 계속 반복해 보세요. 점수 아주 잘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두꺼운 책을 보면 양이 많기 때문에 속간해죠. 그냥 속간해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또. 그래서 제가 다 속간했고 핵심만 묶어놓고 또 핵심에서만 나오는 것이다. 이 변두리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교재에 없는 거, 그런 것은 답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항상 답은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이 답이 됩니다. 교재의 내용을 알면 점수가 나오는 것이지, 교재 위에 있는 것을 몰라도 점수 받는 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교재의 내용이 핵심이고 교재의 내용이 바로 답 지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협력 의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서로 간에 협력 의무. 무슨 협력 의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력 의무. 협력 의무. 자,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무슨 의무?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관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협력 의무 이행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시험에는 소고할 수 있다. 소고 이렇게 한자로 소송을 구한다. 자, 소고 같은 말이죠. 소고. 그러나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해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 그럼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해제할 수 없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자체가 땅 투기가 심하고
땅값이 요동을 치기 때문에 매도인 매수인 간에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이 괜히 팔았네, 매수인이 잘못 샀네, 마음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이 변할 것을 막기 위해서 당사자 간에 서로를 못 믿어. 그래서 미리 매도인 매수인 쌍방이 약속을 해서 만약에 허가 신청에 서로 어느 일방이 나오지 않으면 얼마 이상의 금액을 배상하자, 그런 것을 미리 약속한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 말이 바로 손해배상을 예정하기로 하는 약정은 가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허가를 받은 후에는 효력이 어떻게 되나 보시겠습니다. 허가를 받게 되면요, 계약은 소급 참 중요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허가받은 날이 아니라 처음 매매 계약 시로 계약이 소급한다. 중요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매매 계약 효력은 허가받은 날이 아니라 처음 매매 계약 체결한 날부터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중요하고요. 확정 무효인 경우도 많죠. 처음부터 허가받지 말자 인정할 수 없습니다. 103조 위반이죠. 반사회적 범위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은 속이는 겁니다. 우리 허가받지 말자, 속여보자, 그런 것은 103조 위반 무효다. 불허가 처분 무효고요. 근데 원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는 해제할 수 없어. 그 해제가 뭐라고요? 법정해제죠. 중도미지급, 잔금미지급. 그러나 양 당사자가 서로 허가 신청하지 말자라며 합의할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합의해제는 가능합니다. 합의해제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합의해제는 매도인 매수인 간에 매매 계약하고 마음이 변한 경우는 얼마든지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일종의 합의해제이고요. 이 니을은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정지요건, 이건 발생이고, 그러니까 토지 매매가 효력이 발생 조건이 이루어진 경우는요, 조건이 불성취인 경우는 무효됩니다.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놓은 것을 나중에 조건 기한에서 배우지만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무효거든요. 이렇게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무효. 이상하죠. 이것은 제가 니을은 뒤에 가서 배웁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있죠. 작년 시험에 조건 기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금년 유력합니다. 그런데 미음이 중요합니다. 매도인 매수인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은 그로 인해서 입은 배상을 해야 되죠. 배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무효다라면서 무효효과 주장, 다시 말해서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런 얘기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